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화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중국 등을 제외하고 미국과 EU에 우선 특사를 보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하여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를 차지한 국가인데 홀대하는 모양새가 되면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후순위로 특사를 파견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후 특사 문제를 원점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이왕희 아주대 교수는 의도적으로 중국을 따돌리거나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국가이고 대외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으므로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 중국이 우리 기업들의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1일 공표하기로 했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와 당선인 측의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는 작년 12월 연료비 조정단가와는 무관하게 요금 인상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가 작년 1월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분기마다 발전 연료비가 상승 혹은 하락하면 이를 요금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최근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연기된 것은 윤 당선인 측과 부처 간의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영향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전기료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 전기료 조정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들이 기존에 계획된 전기료 인상 실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그동안 정부의 전기료 동결 조치 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카드업계가 오픈뱅킹 송금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는 오는 4월, 하나카드는 6월부터 현재 무료로 서비스 중인 송금 수수료를 유료화합니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최소 10에서 20건은 현재와 같이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건에 대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픈뱅킹은 금융기관 대신 고객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거나 대신 이체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은행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드사가 오픈뱅킹 송금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오픈뱅킹 송금 수수료를 10건 이후부터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오픈뱅킹 수수료 유료화를 검토하면서 오픈뱅킹 경쟁력도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 여전히 무료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유료화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향후 전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가상현실에서 나무를 심으면 실제 산불 피해지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은 제77회 식목일을 앞두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내 나무깎기 행사를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 내 나무깎기 행사는 블록체인 및 금융기술 전문 기업인 두나무의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 가상의 숲에 입장 후 안내에 따라 나무 심기에 필요한 아이템을 수집하고 가상의 나무를 심으면 산불 피해 지역에 실제 나무를 심는 산림복구 활동입니다. 전덕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이 뜻깊은 행사로 모든 국민이 나무 심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산불, 산림재해 등으로부터 숲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불 예방을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주요 IT 서비스 기업이 절반 가까운 인력을 클라우드 전문가로 탈바꿈시킵니다. 산업 전반의 클라우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클라우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경영을 내재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삼성 SDS, LG CNS, SK CNC 등 주요 IT 서비스 기업이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교육을 늘리고 있습니다. 직무 관계없이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하며 등급별로 역량 향상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에 함재춘 한국클라우드 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민간부터 공공까지 클라우드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발맞춰 MSP로 변신을 시도하는 IT 서비스 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교육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22년도 1차 체험형 청년 인턴을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은 500명이며 일반 전형은 420명, 사회형 전형은 80명을 채용합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4월 5일 오후 3시까지이며 당사 정규직 채용 시 우대사항도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수력원자력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월 22일 더빙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